안녕하세요, 김정희입니다. 오늘은 꽃꽂이 부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재부터 볼까요? 소재는 스탠다드 장미, 리시안서스, 스프레이 카네이션, 거베라, 탑사철, 편백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항상 꽃을 꽂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프로폼이라는 존재가 있죠. 이 하기에 움직임이 없도록 해서 단단하게 한다는 부분은 기본이고요. 한 장을 그대로 넣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하기 밑에 있는 부분들, 물 들어가는 부분들조차도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글자가 위쪽에 있죠. 글자가 윗면을 생각을 해서 넣어 주시는데, 가지고 있는 하기의 모습을 보셔야 돼요.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약간 사선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사선이 되어 있을 때 제가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프로폼을 사선으로 이런 식으로 잘라주세요. 제가 조금 높여서 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라서 양쪽을 세팅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하기에 걸쳐지는 부분들이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고, 이 부분을 굳이 채우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물이 들어가고 나오는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각진 부분은 이런 식으로 커트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커트를 해주시면은, 기본적으로 항상 꽃을 꽂으려고 하면은 하기 높이에 2 내지 3cm 정도의 높이의 폼이 세팅이 되어야 된다는 기본이 갖추어져 있어요.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살짝 올려서 들어가면은 밑에 부분까지 거의 3분의 2 정도가 지금 폼이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단단하게 세팅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꽃을 꽂기 시작하는 세팅 기본이 다 완성이 되었죠. 탑사철을 가지고 아웃라인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형을 꽂으려고 하면은 부채 모양을 생각을 하시고 계시면 될 텐데, 기준 자리 잡는 부분들, 폭과 높이를 생각해서 최소한 1.2배 정도를 잡아주시면 돼요. 그 이상 잡으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셔서 밑부분을 사선 자르기를 일단 해주세요. 너무 크게 잡아 주신다면은 부채가 커져서 조금 불안한 느낌의 연출이 되겠죠. 제가 하나 자르고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개를 더 잘라 보겠습니다. 자, 한 개를 더 똑같은 길이를 한번 잘라 볼게요. 우리가 처음 하시는 분들 길이가 어떻게 하는가 제일 궁금할 텐데요. 자, 이렇게 제가 두 개가 똑같은 게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면 먼저 윗부분을 꽂아 주셔야 되는데, 세팅을 하실 때 제가 이런 부분을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심 부분에서 일방하기 때문에 중간에 하나 정도를 제가 꽂을게요. 자, 하나를 꼽는데, 꽂을 때 뒤로 약간 15도예요. 뒤로 15도. 제가 하나 더 잘랐죠. 그러면은 얘를 한 개 더 꽂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 꽂은 이유가 있어요. 부채형이기 때문에 두 개가 하나의 면이 된다면은 부채가 이루어지는 모양이 더욱더 부채다워 보이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 옆에 포개꽃인데 최소 2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2분의 1 정도나 3분의 1 정도를 잡으셔서, 자, 옆부분에다가 똑같은 길이를 또 자르세요. 똑같은 길이를 자르셔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길이를 잘라서 양쪽 옆에 부분에다가 놓아 주신다면은, 이렇게 하신다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나는 부채를 이루고자 한다는 약속이 된 아웃라인이 형성이 됐어요. 이렇게 꽃을 꽂기 위한 점 찍는 자리가 아웃라인이 되는데, 이제 높이와 폭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얼마만큼 나는 앞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기준치는 아무래도 포인트가 되겠죠. 시각상의 초점이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오늘은 거베라를 가지고 사용하겠습니다. 우리가 꽃을 사용하실 때 표정을 앞쪽에 내가 보고 싶어서 약간 엎어지게 꽂아주면은 꽃들이 시들어 보여요. 그럴 때는 약간 위쪽으로 바라 보이게 처리를 해주세요. 자, 포인트는 나는 얼마만큼 나오겠다는 단어가 돼요. 이렇게 난 이 정도까지 나가겠다는 나의 하나의 약속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연결시키겠다는 약속. 자, 이 상태에다가 제가 한 송이를 한번 더 넣어 볼까요? 보실 때 한 송이를, 자, 포인트는 아무래도 강조시키기 위한 작업이니까 두 송이를 같은 크기로 하셔도 되고요. 살짝 낮추셔서 면적을 만들어 주세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조금 나는 이 부분이 강하게 부각이 되기 때문에 다른 꽃들이 들어가더라도 전체적인 시선을 끌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되니까 강한 이미지가 생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나면은 아무래도 쉽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탑사철을 가지고
아웃라인을 먼저 만들어 주시면 더 좋겠죠. 자, 어떤 아웃라인이냐면은 나는 이런 식으로 부채를 만들겠다는 어떤 단어의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 긴 줄기가 있다면은 긴 줄기 위주로 먼저 항상 아랫부분에 3 내지 5cm는 제거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셔서 양쪽에 돌아가면서 이런 식으로 넣어 주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부채 모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잡아 주시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앞쪽은 탑사철이 없고 꽃만 있으면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이 탑사철을 가지고 포인트에도 하나 넣어주시고, 자, 그리고 밑변에도 포인트 보다가 나가지 않게 밑변에도 한번 넣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밑변에 넣어주세요. 자, 사이사이에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사이사이에도. 탑사철을 사이사이에 넣으신다면은 아무래도 일반 꽃들을 넣으실 때 그 부분들 따라만 가더라도, 탑사철 꽂은 자리에 따라만 가더라도 하나의 형태가 나오겠죠. 자, 밑변에다가도 조금 더 강하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나 더 들어가고요. 자, 탑사철은 사용하시고 난 윗줄기 부분은 없애버리고 이 부분이 양이 많아 보여요. 그렇게 되니까 이 부분은 아래쪽에다가 넣어주시면 조금 더 풍성한 느낌이 연출되겠죠. 이렇게 탑사철 초록 색깔을 식물을 넣어서 먼저 형태를 잡아준다면은 아마 실수하는 부분들이 커버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고 나서 장미를 꽂아주시면 되는데, 이때 장미도 길이를 탑사철만큼 길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지금 자르다 보니까 조금 짧게 잘랐는데 이 부분들보다가 지금 제가 조금 더 길게 한번 잡아볼게요. 전체적으로 조금 길게 잡으셔서, 이때 길게 잡았다 하더라도 본인이 꽂아놓은 탑사철보다가 길이가 또 올라가면 안 되겠죠. 자, 길이가 올라가 버리게 된다면은 형태가 또 바뀌어 버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꽂아 주시는데, 한 개를 꽂았다 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삼각형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제가 하나 정도 더 넣어 보겠는데, 하나 정도 더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탑사철을 뒷배경해서 넣어 주시고요. 이렇게 하시고 나면은 장미를 군데군데 이런 식으로 베이스를 넣어주세요. 양쪽의 부분이 대칭이라 해서 똑같은 길이가 가야 되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아도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탑사철 길이가 다르죠? 이렇게 다르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요 사이에는 다른 꽃들이 또 들어가도 상관이 없죠. 리시안서스라든지 장미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도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아웃라인을 잡아주시면 되는데, 자, 아랫변도 한번 볼까요? 변에도 꽃 탑사철이 꽂혀 있는 부분에다가 하나 정도 더 넣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빨간색 장미를 꽂다 보니까 색감이 강하다 보니까 더 확실하게 자리가 보이죠. 이런 식으로. 자, 탑사철이 들어가고 장미를 조금 더 짧게 잡았어요. 자, 이럴 때 주의하실 점 하나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포인트 있죠? 제가 살짝 돌려보겠습니다. 포인트 부분에 장미가 하나 정도 더 들어가 준다면은 조금 더 전체적으로 연결성이 있어 보이죠? 한 개만 더 꽂아 보겠습니다. 뒷배경에서 이 부분이 들어오는데, 이때 꽂으실 때 내가 꽂은 이 자리를 따라서 꼽지 마세요. 따라 꽂으면은 양이 더 적어 보이거든요. 비어있는 자리에다가 이 부분을 메꾼다 생각하고 넣어주신다면은 아무래도 장미도 많아 보이겠죠? 자, 그러면은 이쪽도 똑같아요. 이쪽도 비어있는 자리에다가 포인트보다가 올라가면 안 되겠죠? 포인트보다가 올라가지 않게. 자, 놓아주시고 아랫변이 불안정하게 보여요. 왜냐하면 같은 색깔의 장미라든지 같은 색깔의 꽃들이 모두 다 위쪽으로만 다 꽂혀 있어요. 그럴 때는 아랫변에다가 하나 정도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아랫변도 안정감을 줄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장미가 지금 우리가 이게 면의 형태예요. 전체적으로 면의 형태들은 아무래도 꽃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미를 최소 7송이 정도는 사용하면 되지만은 오늘은 지금 10송이가 다 들어간 상황이에요. 이제 리시안서스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미를 들어가고 리시안서스를 넣어야 되는 순서는 아니겠죠. 골고루 같이 사용을 해도 돼요. 그렇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같이 사용하는 게 더 두렵죠. 자, 리시안서스는 저는 어디에 들어가냐면은
빈자리, 빨간 색깔 장미가 아닌 빈자리에다가 제가 리시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리시안 소스에 곁가지가 많기 때문에요. 이 곁가지들도 조금 제거를 하시고요. 아무래도 봉우리가 올라가는 게 낫겠죠. 봉우리가 올라가서 위쪽에다가 하나 정도 제가 장미 사이에 한 번 더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가장자리 아웃라인 한번 넣어 볼까요? 가장자리 아웃라인에도 내가 꽂아놓은 자리보다가 어때요? 빈자리에 찾아 넣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빈자리. 꽃과 꽃끼리 같은 종류가 아니더라도 붙이지 마세요. 서로 얼굴이 붙도록 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하시고 나면은 제가 또 살짝 돌려보겠습니다. 포인트 자리에, 나는 신고식이에요. 포인트 자리에다가 하나 정도, 뒤쪽에 나는 리시안을 사용했습니다. 중심에서 여기도 한번 보세요 하는 느낌으로 하나, 신고식으로 하나 또 들어갔어요. 자, 먼저 거베라가 들어갔었죠, 먼저. 그러면은 옆에서 보셨을 때 얘보다가 모노꽃들이 올라가면 안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겠죠? 그럼 거베라보다 올라가죠? 그러면 형태가 바뀌어요. 그럼 거베라보다가 어때요? 조금 더 전체적으로 스무스하게 이렇게 연결되도록, 얘보다는 올라가지 않는다는 개념을 가지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 나서 위쪽에만 또 들어가면은 안정감이 없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조금 펴는 꽃들은 아래쪽에다가도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때도 들리게 꼽지 마시고, 이때는 나는 얘가 마지막 꽃이야 하는 마음으로 수평으로 눕히세요. 그럼 여기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나면은 사이사이에 이제 빈자리에다가 또 넣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는데, 얘들을 너무 많이 또 사용을 해버리면은 다른 꽃들을 넣을 때 답답한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시안 소스도 빈자리 사이사이에 전체적으로 아랫부분에까지만 연결된다는 느낌으로만 연출하시고요. 다른 꽃으로 또 대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리시안 소스가 들어가고요. 자, 전체적으로 이제 리시안 소스가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중심 부분에다가 넣고 싶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거베라 쪽을 또 하나 정도 넣어주세요. 이렇게. 자, 사이사이에 또 리시안 소스 외에 거베라라든지 또 스프레이 카네이션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사이사이가 비어 보인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은 랄이라든지 거베라라든지 이러한 소재들은 얼굴이 크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꽃을 꽂으실 때 너무 높게 꼽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 또 넣어주시고, 앞쪽에다가도 보시면은 빈자리가 있죠? 이렇게 꽃들이 빈자리, 요 빈자리에다가 자, 2cm 내지 3cm 정도가 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밑에도 어떨까요? 아랫변에, 제가 아랫변에다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자, 일단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고, 자, 이렇게 거베라를 가지고 보시면은요, 전체적으로 형태를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거베라가 크게 구도를 잡을 필요는 없어요. 항상 날이라든지 이렇게 큰 송이 있는 것들은 이 전체적인 범위 안에서 조금 짧게 잡아서 형태를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스프레이 카네이션을 제가 넣도록 하겠는데, 이때 카네이션도 송이가 너무 큰 거는 부담이 되니까 송이가 아무래도 조금 작은 부분들을 위쪽에다 올려주시는데, 넣으실 때 우리가 손 들어가기가 힘들죠? 그럼 손을 살짝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빈자리에다가 넣어주세요. 이렇게 빈자리에다 넣어주시고, 자, 이렇게 하시고 나면은 송이가 큰 건 어디에 가죠? 송이가 큰 거는 아무래도 아래쪽이나 포인트 쪽으로 일단 오시면 돼요. 이렇게 와서 사이에 살짝 넣어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꽃들이 많이 달렸기 때문에 참 부담이 돼요. 자, 이런 소재들도 하실 때 위쪽에다 넣고 싶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이에다가 곁가지를 조금 정리하시고요. 위에다가 또 넣어주시고, 꽃과 꽃끼리 부딪히지 않게 해주시고요. 자, 아래쪽에 난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은 어떨까요? 이게 좀 길죠? 이럴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조금 더 정리를 하시고, 얘들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겠죠?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조금 더 빈자리가 크니까 그대로 들어가서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밑에도 똑같이 넣어주시고, 이 부분에도 넣어주시고. 자, 제가 넣는 순서가
장미가 들어갔고 또 리시안서스가 들어갔고요. 다음으로 이제 거베라가 들어가긴 했지만은 스프레이 카네이션 넣는 이유는 아무래도 다른 거에 비해서 송이가 작잖아요. 작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 놓은 사이사이에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넣어 주신다면은 아무래도 하시는 분들이 조금 수월하게 하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아래쪽에다가 또 넣어 주시고, 자, 그러면은 꽃과 꽃길이 아예 붙어 있다는 느낌만 연출이 안 되면 돼요. 이 부분에도 어디 들어갈까요? 이쪽에 살짝이 이렇게 하셔서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조금 더 길게 하셔도 되겠죠? 조금 더 길게 하셔서 사이에 들어와도 되죠? 자, 이 부분이 나는 이 자리에 넣고 싶어요. 그러면은 갖고 들어갈 것인지 말 것인지도 따라 나오고요. 항상 꽃을 꼽다 보면은 부러진 꽃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없는 가지를 잘라 주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손이 작아서 꽃을 잘 꼽는 게 아니라 요령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이에 또 넣어주시고요. 각도 생각하시고 한 개 뿌립니다. 방사성 배열이죠. 자, 이렇게 하시면은 또 이 부분에도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잘랐습니다. 자, 여기다가도 또 한번 넣어볼게요. 아래쪽에다가도 좀 넣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빈 자리에다가 스프레이가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부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부채형이 이제 거의 완성이 되었는데 주의하실 점은 삼각형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부채형이 자칫 잘못 꽂으면은. 왜냐니까 이 색깔의 장미라든지 색깔에 있는 꽃들이 들어가서 한 송이만 들어가 버리면은 그 부분들이 크게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형태를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색감이라든지 존재감이 좀 약한 소재들을 같이 이렇게 똑같은 면적을 만들어 주시면은 이 사이에서 어떠한 색깔이 어떤 자리에 들어가더라도 얘들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부채가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염두에 두시면은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튀어나오는 부분 전체적으로 아랫부분까지 연결성 있게끔 꽂아 주시고요. 이제 제가 돌려보겠습니다. 일방하기 때문에 뒷마무리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자, 뒷마무리가 있는데 이때 우리가 유핀 처리해 가지고 이렇게 살아있는 이런 잎들을 유핀으로 이렇게 꼽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핀으로. 자,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얘들은 살아있는 식물이기 때문에 나는 물을 먹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기능사 과정에서는 기본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유핀하면 얘를 물을 못 먹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기능사는 어떻게 돼요? 기본적인 식물 소재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점수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시 물을 먹는 식물들은 오늘 같은 경우는 폼이 있다면 폼에다 꽂아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뒤에다 넣어 주시고요. 자, 이게 밥이 많은 소재들을 가지고 위에다 꽂아 주시는데, 이때 우리가 탑사철 같은 경우들도 사용하시고 위에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얘네들도 이런 사이에다 넣어 주셔도 돼요. 이때 표정이 이렇게 앞으로 온다면은 뒤쪽으로. 자, 이렇게 해서 뒷부분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지어 주시고요. 이쪽은 어떻게 될까요? 이쪽은 또 이쪽으로 보내주셔도 되겠죠? 자, 위쪽에서 꽂아서 내려와도 상관이 없는데요. 위쪽에서 꽂아서 내려오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얘를 가지고 꽂아서 내려온다면 너무 많은 꽃들이, 너무 많은 잎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바깥쪽에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지으시면은 한두 개로 마무리가 되어버려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나면은 제가 한번 더 보여보겠습니다. 자, 비어있는 부분들 보이시죠? 가장자리에서 마무리 짓고 나서 비어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두 개로 더 마무리를 지어버리면 아주 깔끔하게 끝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끝내서 뒷마무리는 일방화로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다는 약속으로 모두 마무리를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뒷마무리까지 완성을 하고 나니까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모든 소재가 단단하게 꽂혀 있는가는 필수겠죠. 자, 폼만 단단하게 위치를 잡았다 하면은 소재조차도 모두 단단하게 처리가 되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반복적으로 연습하시는 것만 한다면은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잊지 마시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